삼국지를 보다 보면 화려하게 빛난 사람들은 많습니다. 유비도 있고 조조도 있고 관우도 있고 제갈량도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강한 인상을 남기는 인물들이 줄줄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삼국지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조금 다른 느낌의 인물이 한 사람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지 않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서워지고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결국 이 사람이 남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 바로 사마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마이를 떠올릴 때 이렇게 기억합니다. 제갈량의 라이벌, 끝까지 참고 버틴 사람, 위나라의 실권을 잡은 사람, 결국 승자의 길로 간 사람.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마이는 왜 끝까지 살아남았을까요? 그가 처음부터 가장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가장 빛나는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모두가 인정한 절대적 승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마이는 정면으로 가장 앞에 서서 빛나는 인물이라기보다 가장 위험한 시대를 지나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잃지 않은 인물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마이는 왜 끝까지 살아남은 승자가 되었을까?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남는 사람과 처음부터 가장 빛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역사에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 너무 화려합니다. 강하고 말도 잘하고 존재감도 크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반드시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조금 덜 화려하고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느리게 가는 사람이 오히려 마지막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마이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여포처럼 눈에 띄는 무장이 아니고 유비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간적 상징도 아니며 제갈량처럼 처음부터 전설 같은 천재로 불리는 인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점점 더 무게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사마이는 빛나는 법보다 남는 법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사마이는 어떻게 더 멋지게 보일까 보다 어떻게 끝까지 남을까를 더 중요하게 본 사람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실력이 있으면 빨리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고 싶고 내 판단이 맞다는 걸 입증하고 싶고 내가 중심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마이는 실력이 있어도 바로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보여줄 수 있어도 다 보여주지 않고 이길 수 있어 보여도 바로 승부하지 않고 판단이 서도 지금이 아니면 참습니다. 이건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일수록 자기 힘을 언제 써야 하는지 압니다. 사마이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조조 밑에서 등장합니다. 조조는 사람을 쉽게 믿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조조가 사마이를 경계했다는 이야기 자체가 사마이가 얼마나 위험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경계받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무게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조조 정도 되는 사람이 사마이를 가만히 보면 위험한 사람으로 느꼈다면 그건 단순히 머리가 좋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즉, 사마이는 처음부터 작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재능을 너무 빨리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뛰어난 사람들 중에는 너무 빨리 올라가다가 스스로를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력이 있으니 앞에 나가고 앞에 나가니 시선이 몰리고 시선이 몰리니 견제가 심해지고 결국 빨리 소모됩니다. 사마이는 그걸 피했습니다. 그는 자기 실력을 숨긴 게 아니라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절 능력이 그를 끝까지 살게 한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마이가 판 전체를 길게 보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제갈량은 움직이며 판을 흔드는 천재에 가깝습니다. 반면 사마이는 판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읽으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순간을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많은 사람은 전략가라고 하면 뭔가 화려한 계책, 놀라운 반전,
순간적인 승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전략가는 지금 이기는 것보다 마지막에 누가 남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사마이가 딱 그렇습니다. 그는 오늘 한 판 이기는 것보다 전체 흐름에서 자기가 사라지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참고 있지? 왜 지금 저 기회를 바로 안 잡지? 왜 상대를 정면에서 확 꺾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신중함이 그를 무너뜨리지 않는 힘이 됩니다. 사마이는 순간의 명성보다 지속되는 위치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건 리더십에서도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순간의 영웅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사람들의 환호보다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사마이는 후자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마이가 감정을 잘 숨길 줄 알았다는 점입니다. 삼국지의 많은 인물들은 자기 감정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유비는 슬픔과 인간적 정이 강하게 드러나고, 관우는 자존심과 의리가 뚜렷하고, 장비는 분노와 뜨거움이 강하고, 조조는 야심과 냉정함이 선명합니다. 그런데 사마이는 다릅니다. 그는 속을 쉽게 읽히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내 감정을 읽으면 내 다음 선택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자기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어디까지 참는지, 언제부터 움직일지를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불안해집니다. 겉으로는 조용한데 안에서는 무엇을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물은 정면으로 붙기 어렵습니다. 보이는 칼보다 숨겨진 칼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사마이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그가 자기 시대의 권력 구조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히 똑똑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이 역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 누가 강한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디서 균열이 생길지를 읽어야 합니다. 사마이는 이걸 잘했습니다. 그는 위나라 내부의 힘의 흐름, 황실과 실권의 거리, 군사력과 정치력의 관계, 후계 문제와 실무 구조의 허점을 길게 본 사람입니다. 즉, 그는 단순히 바깥의 적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안쪽의 구조가 어디서 약해질지를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장 눈에 안 띄어도 결국 마지막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외부의 적 때문에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부의 균열이 더 결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사마이는 그 균열을 기다릴 줄 알았고, 그 균열이 왔을 때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이유와 이어집니다. 사마이는 기회를 기다리는데 강했고, 기회가 왔을 때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움직여서 실패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늦게 움직여서 기회를 놓칩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참아야 할 때 참고 움직여야 할 때는 정확히 움직입니다. 사마이가 그렇습니다. 그는 늘 기다리기만 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마이를 참는 사람으로만 기억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는 기다릴 줄 아는 동시에 결정적 순간엔 잔인할 만큼 정확하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그가 참는 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한번 움직이면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쉽게 움직이지 않고 한번 움직이면 깊게 갑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그를 과소평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겸손한 척하고 참는 것처럼 보이니 당장 큰 위협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계속 판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방심한 순간 자기 쪽으로 흐름을 확 끌어옵니다. 사마이가 결국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그가 자기 자신을 소모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건 제갈량과 비교하면 더 선명해집니다. 제갈량은 책임감이 너무 강합니다. 나라 전체를 짊어지고 작은 일까지 챙기고 자기를 계속 앞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갈량을 더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빨리 닳습니다. 반면 사마이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태우지 않습니다. 그는 책임을 모르지 않지만 책임을 진다고 해서 자기를 불태워 없애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자기를 관리합니다. 이건 어떤 사람에겐 차갑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대개 자기 소모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너무 좋은 사람, 너무 책임감 강한 사람, 너무 뜨거운 사람은 오히려 먼저 닳습니다. 사마이는 그걸 피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갑니다. 7번째 이유는 사마이가 사람의 본성과 권력의 본질을 냉정하게 이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이 정의롭게만 굴러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능력만 있다고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고, 권력은 명분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즉, 그는 이상보다 현실을 더 신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겉말보다 속뜻을 보고 당장의 충성보다 장기적 이해관계를 읽고 누가 진짜 위험한 사람인지, 누가 지금은 조용하지만 나중에 변수가 될지를 봅니다. 이건 참 무서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상대가 자기 자신을 속여도 끝까지 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마이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신당할 가능성도 줄이고 자기를 보호할 틀도 만들고 언제든 상황이 바뀌면 대응할 수 있게 해둡니다. 이건 사람 냄새는 덜 할 수 있어도 생존력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8번째 이유는 그가 이기는 것보다 사라지지 않는 것을 더 잘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승자를 많이 이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진짜 승자는 결국 마지막에 판을 가져간 사람입니다. 중간중간 많이 이겼는지보다 마지막에 누구의 손에 구조가 넘어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마이는 가장 화려하게 많이 이긴 인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라지지 않았고 밀려나지 않았고 끝내 자기 가문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 번의 승부보다 시간 전체와 싸우면서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마이는 시간과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하루의 승부, 한 번의 작전, 한 번의 말싸움보다 10년, 20년의 흐름을 이긴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는 승자입니다. 9번째 이유는 사마이가 내가 직접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욕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는 점입니다. 이건 아주 큰 장점입니다. 많은 리더와 전략가가 결국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어야 하고, 자기가 가장 빛나야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줘야 한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욕망이 강하면 결정이 흐려집니다. 지금 참아야 하는데 못 참고, 지금 물러나야 하는데 못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사마이는 이 부분에서 강했습니다. 그는 멋있게 보이는 것보다 유리하게 남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덜 빛나도 괜찮고, 덜 칭찬받아도 괜찮고, 지금 당장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이건 진짜 어려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실력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실력을 빨리 증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마이는 그 유혹을 견뎠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결국 사마이는 왜 끝까지 살아남은 승자가 되었을까요?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길보다 가장 오래 버티고 가장 정확한 순간에 움직이는 길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 감정과 욕심과 속도를 끝까지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마이는 강해서만 이긴 것이 아닙니다. 참을 줄 알았고, 기다릴 줄 알았고, 숨길 줄 알았고, 움직여야 할 순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판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한 책사가 아닙니다. 삼국지에서 끝까지 남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점 때문에 사마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보입니다. 처음엔 덜 화려해 보여도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사람. 이게 진짜 생존형 승자의 얼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마이는 가장 먼저 빛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티며 가장 정확한 순간에 움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은 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조우는 왜 조용한데도 끝까지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는지, 강한 사람과 믿음직한 사람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